한마디로 2주를 보면 그냥 AI 그 다음에 그냥 엔비디아 였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엔비디아였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뚫고 계속 갈 거냐라는 물음표를 계속 던지면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되게 웃겨요. 뒤를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언서턴티가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쭉 가고 있고 로봇들, 인공지능들이 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끝은 보시면은 낭떠러지죠. 레밍스 같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계속 가서 다 떨어질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이건 물음표예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이게 지금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주간 차트를 쭉 보시면은 첫 번째 이게 22일 날 목요일이었고요. 1번이. 그 다음에 2번, 3번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어요. 여기 중간은 보시면 그냥 계속 옆이고 러셀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빅스는 계속 빠졌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골드도 거의 옆으로 갔고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갔고 비트코인은 이제 올라가다 옆으로 가고 있고 이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리는 전반적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조금 상승하다 다시 내려갔고 2주간 쭉 보시면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 1번 점프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트리거 포인트였죠.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었어요. 뭐 경제 데이터들 얘기했었는데 그냥 엔비디아 실적 끝. 그래서 그냥 날렸어요. 2024년도 25년도까지 데이터 센터 등 해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기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금리 올랐잖아요. 이렇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폭등시키면서 끝냈어요. 그랬다 2주 동안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또 금리 내려가고 아니야 이거 침체 계속 있을 거야 이런 얘기 계속 있으면서 금리가 빠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금리 슬슬 빠지고 있는데 금리가 빠지면서 러셀도 나름 계속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9일 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계속 포커스했던 PC 이 중간에 이제 그 전주에 나왔던 이제 CPI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CPI가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살아났어 이러면서 금리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걸 이제 뭉갰고 그다음 PC는 예상대로 나오고 나니까 아니야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그러면서 밑으로 빠졌고 오히려 PC보다는 PMI 데이터들 약세로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들 같은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서 밑으로 빠졌어요. 예, 금리가. 그래서 경기 침체 막으려면 금리 빼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빠졌고 그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가서 보시면은 올라가서 시작은 했는데 PC나 이런 데이터로 반등은 했는데 그 뒤에 나온 PMI 데이터들 보면서 밑으로 빠졌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 주식들 몇 개들 계속 돌아가는 IT 주식들을 빼고 난 나머지들은 약간의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 콥 같은 경우 부실 심화되면서 뭐 20-30%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차트 보시면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죠. 주가는. 이것도 결국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거 계속적으로 올라갔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SM 같은 경우가 드조 집스가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금리가 쫙 내렸어요. 생각보다 이 전체 그림에서 제일 가파르게 내렸어요. 예. 그리고 러셀 2000은 이 금리가 내리면서 반등을 딱 올려서 했어요. 그렇게 반등을 올렸어도 보시면 1등은 나스닥이었고요. 2등은 2주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2주간 보시면은 2등도 오히려 S&P였어요. 그리고 3등이 러셀이요.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만 1, 2, 3등. 4등으로 보시면 그래서 다우가 제일 못 갔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1등, S&P, 그 다음에 다우존스, 그 다음에 러셀 계속 못 갔어요. 그쵸? 그래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한 러셀이 쉽게 올라가긴 어렵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서 되게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달러인 것 같아요. 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달러가 어느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덜 빠져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는 금값 상승하고 여기서 보면 금값 완전 상승이거든요. 금요일날. 그래서 상승하는 걸 보면은 경기 부분은 뭔가의 지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AI가 밀고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 비중 잘 관리하시면서 또 올라가는 거를 또 이제 포모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관리하시면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리 쪽 외환시장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옆으로 다 갔어요. 거의 2주간 0.5, 0.14, 0,
0.98 거의 이건 이제 이자율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금리 선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그냥 플랫이에요. 연간으로 보면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오히려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외환이 임팩트를 너무 조금 받는데 이런 생각인 거죠. 금리가 빠지는 거에 반해서 보면은 금 가격도 이렇게 급등하는 걸로 보여져서 3%가 오르는데 환율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약간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이런 중립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는 해석을 해보면 미국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피지컬하게. 왜냐면 이제 공장 지으려면 미국으로 들어와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이번 2주간 14%가 올랐어요. 천연가스가. 그러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나 기름 같은 경우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는 쳐다는 보고 있어야 된다. 얘가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생길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조업도 나쁘고 다 나쁘대는데 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겠는데 그럼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들로 계속 모니터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환율 부분들은 미국으로 자본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환율들이 못 올라간다. 금리가 빠지면 실제로 환율이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ISM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 둔화 가능성들이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심화가 크게 되고 있진 않다라는 게 2주간 보는 전체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변동으로 보시면 애플 마이너스, 그 다음에 구글 마이너스, 마이크로소프트 색깔이 안 좋은 색깔 큰 애들이 셋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반도체 이런 브로드컴이나 ASML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면서 올라갔고 엔비디아는 빠졌던 거 다시 회복시키면서 끝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뉴스는 저는 이거라고 보여요. 애플 전기차 포기하는 거. 예. 그럼 자율주행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못하나 보다. 그럼 로봇을 만들 건가? 이런 물음표가 던져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애플 부분이 제일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눈에 띄는 트리거 포인트다. 거기다 이제 그 버크셔도 팔았죠. 1%밖에 안 되지만 지분을 줄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애플과 구글 두 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C, ISM 지표들 이런 것들 ISM PMI 같은 경우들이 49.5 예상이었는데 47 발표되니까 너무 나쁜 거죠. 침체 얘기를 하는 거죠. 코어 CPI 뭐 조금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3 예상이었는데 0.4니까 컨센은 0.4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상과 유사하게 나왔다. 인컴도 또 증가하게 나오고 완전 골디락스에 가까웠어. 소비도 잘 하고 컨피던스도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나왔는데 그렇게 그 가격에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 지표 그다음에 파월 증언 그리고 여기 안 썼지만 중국 양회 그다음에 뭐 슈퍼 화요일 이제 뭐 선거 관련해서 이런 거 정도가 가장 큰 뉴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깃이나 코스트코 같은 이제 소매 기업들이 이제 또 컨센서스 내겠죠. 그래서 소비 위축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아라고 얘기하면 진짜로 경기 침체 얘기라는 것이 급등을 하겠죠. 내용들 자체가 많아지겠죠.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뭐 뉴스도 많이 뜨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파월 국회 증언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타깃이나 코스트코에서 소비 상황들 나오는 부분들 그 가이던스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나오는 난팜 그 다음에 실업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노동 참여율 이런 것들을 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